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조선의 멸망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고조선이 멸망한 이유는, 그러니까 고조선이 이쪽에 있죠. 아마 여기까지가 오늘날의 한국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국에서 조금 동북 지역에서 나라를 세웠던 게 고조선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쪽에 나라를 세웠다고도 하고 이쪽에다가 나라를 세웠다고도 하는데, 저는 조금 더 정설이라고 여겨지는 이쪽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옆에 나라였던 한나라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나라라는 나라가 있기 전에는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에는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는 이렇게 중국이라는 국가가 약간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게 갈기갈기 찢겨있는 모습, 혹은 하극상의 시대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하극상이라고 하면은 밑에 있었던 부하가 상사를 공격해서 쳐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식의 아래가 위를 탐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극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였다면 이러한 혼란을 저지하고 통일로 이끌어갔던 것이 진시황의 진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진시황의 진나라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죠. 그리고 진나라가 다시 멸망하고 이 망한 나라를 다시 수습해서 재통일한 것이 바로 한나라입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가 정말 오랫동안 지속된 분열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열기를 수습했던 진나라를 다시 수습한 한나라라고 하니 저력이라든지 내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기보다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정도로 순화를 하겠습니다. 한나라 입장에서 고조선은 동북 지역에 있는 제일 큰 나라이기 때문에 라이벌이죠. 그래서 라이벌 제거 혹은 영토 확장의 측면에서라도 제거 대상이 되었어야 합니다. 실제로 영토 확장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나라는 고조선이 있었던 지역에 한사군을 설치합니다. 한나라가 이제 지역 편제를 한 거죠. 지역을 네 군데로 나눠서 할당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무슨 남도, 무슨 북도, 이러한 지역 편제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고조선이 있었던 이 자리에다가 한나라는 군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 편제 시스템을 옛 고조선 자리에다가 설치를 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고조선의 멸망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경 한나라에 의해 혹은 중국에 의해 멸망되었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이 많은 것들에 대한 내용은 단 하나도 없는 거죠. 두 번째 예시입니다. 바로 임진왜란 혹은 임진년에 있었던 전쟁이라는 뜻에서 임진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사건입니다. 저는 임진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침략당한 조선을 거의 맹목적으로 돕습니다. 일본이 전국시대라고 불리는 분열기였거든요. 분열기를 통일하고 조선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조선에다가 침공을 하는 이유로는 정명향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정벌하다라는 거는 올바르지 못한 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벌을 준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올바르지 못한 명을 정복하기 위해서 너네 조선이라는 나라를 길로 쓰고 싶으니까 향도 길을 내주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가 조선이고 여기가 명나라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이때 당시 명나라랑 친선 관계, 책봉 조공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이 조선을 통해서 명으로 가려고 하는 이 계획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안 된다, 싫다라고 하니까 일본이 일단 조선으로 디립다 들어온 거죠. 근데 사실상 조선이 그래? 길 빌려줄게 라고 해도 일본이 조선에 침략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에서는 이 전국시대라는 분열기를 통일하고 그러한 혼란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군사력이 막강한 그런 일본을 받아내기가 조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은 명에다가 SOS를 청하죠. 그런데 명나라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결국 도와주기는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도와주는 과정에서 매우 잘 도와줘요. 엄청 잘 도와줍니다. 조선을 중국이 거의 맹목적으로 도운 이유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유 하나는 바로 조선이 만약에 일본에 패했다면 중국이 입을 수 있는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조선이 일본에 패하는 상황 자체를 없애야 한다라는 계산인 거죠. 조선이고 얘는 일본입니다. 얘는 명나라죠. 그런데 일본에서 아까 그렸던 루트를 보시면 일본에서 조선을 통해서 명으로 가는 루트는 이 보라색 루트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선이 방패로서의 역할을 잘 해줘야 이 명나라가 좀 더 안전해지죠. 지금 만주라고도 불리는 이 동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백 상태라고 부릅니다. 공백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인구 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면적인데 여기에 사람이 6명 있어.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2명 있어. 그럼 같은 면적일지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차지하는 이 영토, 한 사람이 차지하는 이 땅의 크기는 달라지죠. 이렇게 봤을 때 인구 밀도는 같지 않고 여기가 훨씬 높고 여기가 훨씬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밀도는 빽빽한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주는 이제 인구의 공백 상태였습니다. 만주라는 넓은 땅은 있지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띄엄띄엄 살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나 넓은 지역에 띄엄띄엄 살게 되다 보면은 명나라라고 하는 중앙에서 어, 행정,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방으로 파견을 보낼 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행정력을 부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공백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임진전쟁이라는 사건에서 만주를 봐야 하는 지점은 바로 만주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일본이 조선을 거쳐서 명으로 들어갈 때 만주는 그냥 쉽게 뚫린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쯤에 산해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일종의 요새이자 마지막 방패막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도 별로 없고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조선을 거쳐서 만주를 거치고 여기를 다 들어가면은 산해관만 없어진다? 그럼 바로 북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본군 진입이 매우 수월하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를 걱정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중국과 만주라는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고 혹은 일본이 당시 군사적으로 되게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단편적으로만 역사를 접한다면 그냥 중국이 조선을 도와줬네 하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역사 공부, 한국사 공부는 이런 겁니다. 인물이나 수치, 간결한 설명, 식의 역사 설명은 이 역사가 흐름 속에 있어 왔던 것, 과거의 인과관계를 차례차례 통과해서 이 모든 것의 결과로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편 하나하나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역사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역사를 좀 쉽게 공부를 하려면 중요한 것만 외우고 지나간다라는 건데 더 쉽고 재밌게 배우기 위해서는 이게 아니라 이 전후 맥락에 있었던 요소들을 이해하고 지나가면 이야기처럼 역사를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덜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알 것, 그리고 그 안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엮어서 이 모든 거를 역사라는 하나의 흐름 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지향하는 역사의 방향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인스타그램에는 이제까지 영상에 있었던 카드 뉴스들, 그리고 블로그에는 관련 내용을 글로 그냥 담백하게 적어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